그러니까 수원 32호, 33호 사건은 음. 1.1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매우 강한 추측이긴 한데요. 마치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 수상한테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기회에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본회담 때에선 거론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진우 기자님과 함께 현대사 미스테리를 파헤쳐 나가는 비공인 여성 탐정 현혜선입니다. 네, 저는 강진욱입니다. 네, 좀 비공익 연습생 탐정 박재환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땐 김대중 납치 사건을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시켜서 한 짓일까, 자기가 주도해서 한 짓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뭔가 어쩔 수 없는 할 수밖에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까지 몰려갔었다는 얘기예요. 뭐 자기가 물론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후일담 전해지는 얘기도 많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은 남북 조절위원회 남측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네.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동시에 물러나게 되죠. 그게 아마 73년 12월 며칠이에요. 그때가 남북 조절위원회 3차 회의인가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됐던 상황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부위원장에 누가 들어와 있었냐면 장기영 씨라고 한국일보 사주이면서 그 직전에 얼마 전에 60년대 초에 부총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경제부총리를. 경제부총리. 대단히 유능했던 분인 모양인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직전에 남측 부위원장은 누구였냐면 김치열이라고,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이었어요. 네. 박정희 정권 말년에 법무장관 하는 사람인데 이때는 중앙정보부장 차장으로서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장기영 씨가 부위원장 자리로 들어간 상황에서 그게 시점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 전인지 후인지. 그 시점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이제 물러나고 장기영 씨가 위원장 대리가 되는 거죠. 73년 12월 달부터 장기영 씨가 대표가 돼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잖아요.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그렇죠. 근데 물러나니까 이제 회담의 격이 한 단계 낮아진 거죠. 그 위원장 회담이 아니라 부위원장 회담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73년 12월에 두 차례 회담이 열리는데 1차, 2차 부위원장 회담이죠. 네. 이때는 이제 장기영 씨 이제 상견례 비슷한 회담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74년 들어서서 1월 30일 날 3차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담이 열리는 거예요. 회의가. 이때부터 뭔가 좀 남북조절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뭔가 남북 간에 이제 의제를 설정을 해서 제대로 막 논의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회담이 막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북쪽에서는 이제 그 남북조절위원회 이걸 그냥 가져가지 말고 대민족 회의 비슷하게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70명 규모의 대규모 회의체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남측에서는 그게 싫었던 거죠. 남측에 뭐 국회의원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종의 의원도 잔뜩 있는데 뭐하러 정당 사회단체까지 다 끌어들이느냐 이랬던 거죠. 북측에서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통일협의체를 만들자고 그랬던 것이고 남측에서는 싫었던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큰 틀에서 뭔가 이제 또 한번 그 대립이 되는 거죠. 그 3차 회담 이제 그렇게 끝난 거예요. 양쪽에서 주장만 하고. 그러면서 북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측 그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대변인 이동복은 또 북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건 북측의 의견일 뿐이지 남측은 거기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또 반박 성명을 내는, 반박 담화를 내는 이런 지경이 가는 거예요. 뭔가 이제 회담을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어긋나는 거지. 아니 저쪽에서는 대민족 회의로 가자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이렇게 되면 남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회담을 깨는 겁니다. 회담을 깨기 위한 수순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4차 회담을 앞두고 4차 회담을 열리기로 한 게 74년 2월 27일 날 열기로 해요. 정해진 회담이었는데 네. 그 회담이 열리기 약 2주 전에 74년 2월 15일 날 남측 어선이 북측에 납포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수원 32호, 33호 사건인데 근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마찬가지로 남쪽의 어선들이 뭐
월선했다 북측에 납포된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냥 그쪽에 뭐 당신 나침판도 시원찮았고 기후가 불순할 때는 뭐 월선하기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있고. 예, 그쪽에서는 끌어갔다가 한 2달 이렇게 막 전국 투어 시키고 이제 북쪽에 그 체제 우월성을 선전한 다음에 내려보내거든요. 내려보냈던 이제 2달 만에 온 사람들은 남쪽에 와서 무지하게 고초를 겪죠.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 무슨 간첩질 할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혹독하게 고문도 당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돼 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74년 2월 15일 날 발생한 수원 32호 33호 사건에 대해서는 북측에서는 간첩선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냥 어민들 같으면 돌려보내겠다 그러는데 또 얼마든지 돌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 남북조정의 회담이 열리는 상황이었으니까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회담이 잘 될 때는 잡아가자마자 그냥 바로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은 수원 30호 33호는 명백히 간첩선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돌려보내질 않아요. 수원 32호는 아예 이제 격침을 당했고 네. 32호는 끌려간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마 한 20명 가까이가 이제 어부들이 끌려간 걸로 돼 있어요. 어부들이 아니라는 거죠. 북쪽에서 볼 때는. 정탐회길로 한 간첩 행위를 왔다. 이거는. 돌려보낼 수가 없다 이거는.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어선 같았으면 그럴 리가 없는 것인데 그 전이나 그 후에 그 예에 비춰볼 때 북측에서 저렇게 강경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간첩 행위를 하러 그 백령도 근처에 갔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의도적으로 넘어가도록 하진 않았을까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이제 74년 네. 그 2월 27일 날 4차 남북조절위원회 4차 부위원장 회의를 앞두고 뭔가 회담을 깨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회담을 깨야 이런 되는 사건을 분위기였거든요. 조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가능한 어허. 거지. 회담을 깨기 위해서 야. 간첩선을 보내는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일반 어선 같으면 네, 갔다 네, 와서 네. 가서 잡혀서 그냥 올 수 있는 사건인데 무슨 이게 무슨 뭐 감청 장비라든가 이런 걸 실어서 보낸 거죠. 또 실제로 이제 그 수원 32호, 33호 선장이 북쪽에서 이제 뭐 취조를 당했겠죠, 당연히. 뭐하러 왔느냐 이러면서 이제 간첩행위 왔다는 게 실토하는. 자백까지. 물론 그것도 남쪽에서는 부인을 하죠. 고문에 자백했- 의해서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없이 한 한 것이다. 것이다. 근데 북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간첩질 시킨 걸 자백을 했다. 그래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회담석상에서 공개를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북쪽에서는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뭐 74년 2월 27일 날 4차 부위원장 회의가 열렸으니 당연히 수원 32호, 33호 선원들을 돌려보내라, 배를 돌려보내라라는 것이 의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갖고 내내 싸우는 거예요. 남측 이제 장기영 그 위원장 대리는 빨리 돌려보내라. 우리 어선이다. 북쪽에서는 어선 아니다. 간첩선이다. 간첩선이다.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그거 계속 싸워서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건을 만들어 놓고 남측 위원장 그 장기영 그 남측 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회담이 열리기 전에 모두 발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 남측 대표가 장기영, 북측 대표가 그때 유장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아주 긴 테이블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장기영 씨가 앉아 있고 저쪽 긴 테이블 쪽에 유장식 북측 위원장 부위원장이 앉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남측 위원장이 모두 발언이란 문서를 읽는 거예요. 아주 장문의 글을 한 최소한 30분은 읽었을 것 같아요. 그걸 나중에 이제 그 날짜 석간신문부터 이렇게 신문 일면 전체를 할애해서 부위원장의 발언을 다 실어주거든요. 이때 이제 남측의 장기영 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원 32호, 33호 얘기를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도 68년에 1.1 사건이 있었을 때 북측에서 시인하고 사과했듯이 수원 32호, 34건에 대해서도 시인하고 사과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32호, 33호 사건은 그러니까 수원 32호, 33호 사건은 1.1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매우 강한 추측이긴 한데요. 저로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반론을 제기해도 좋습니다. 뭐 네. 같이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수원 32호, 34건을 만들어 놓고 1.1 김신주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발언을 공론화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73년 5월 달이죠. 아까 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인터뷰하는 형식에서 그렇게
넌지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1.12 사건 얘기하지 않으면서 간첩 사건은 있네 없네 하면서 뭐 김중린 비서한테 물어보시오라고 말하면서 있는 것처럼 사과한 것처럼 이게 했는데 이 4차 부위원장 회담에서는 그 당시 이우락이 아니고 이제 장기영으로 바뀌었죠. 마치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 수상한테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거예요. 그 공론화하는 형식은 회담의 모두 발언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네. 일단 회의 시작 전에 모두 발언을 했으면 네. 회의 본회의 때 이 얘기가 거론이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회의 본회의에서는 이 회의가 거론되지 않아요. 본회의에서는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론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 네, 거론됐다는 증거가 없고 모두 발언 때 장기영 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모두 발언문을 낭독을 하고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남측 조절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이동복 씨가 또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남측 위원장 대표가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 1.12 사건에 대해서 북측의 시인 사과 얘기를 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기회에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본회담 때에선 거론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거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 회담록이 전체가 공개가 안 됐어요. 아마 공개가 됐을 수도 있겠죠. 일방적으로 남측에서 모두 발언문을 장문의 모두 발언을 읽었다면 북측에서 거기서 뭔가 이의를 제기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그 회담에 대해서는 그 회담록이 공개가 안 됐어요. 이 회담록을 공개했지만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빼고 공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돼서 지금 1.12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 사과가 공론화되는 거예요. 공식화란 말을 쓰긴 좀 어려워요. 남북 간에 정식으로 논의가 돼야 공식화인데 남북 간에 논의는 안 되고 일방적으로 남측이 주장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장이 우리 남측 신문에 전면에 할애돼서 실리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북측의 1.12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설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길게 설명이 됐는데요. 네네네. 이게 혹시 이제 뭐 반론하실 거 없으신가요? 반론은 없고요. 지금 너무 이제 잘 설명해 주셔갖고 그러니까 회담을 하려고 우리는 남측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싫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뭐 회담할 필요가 있겠냐? 그럼 깨야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게 좀 더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 74년 1월 30일 날 3차 부위원장 회의가 열려서 정식으로 이제 남북조절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의제가 들어가서 북측에서는 이제 대민족 회의 형식으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비슷하게 60-70명 규모의 대규모로 꾸리자고 말을 했는데 남측에서는 절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 생각이 없으니까 남북 간의 정식으로 평화통일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걸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은 회의를 깨야 되잖아요. 회의를 깨려면 뭔가 분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지. 분란을 만들려니까 수원 32호 33호 같은 사건을 만들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사건을 기회로 북측의 시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68년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면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만들고 이걸 공론화한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일방적으로 남측에 주장을 하면서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책임 회담에 끝내는 그 책임은 북한한테 돌리려는 어떤 그런 시도? 그러니까 회담을 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북측의 잘못으로 우리 회담이 근데요. 회담이 깨지는 건 아니고 있겠죠. 회담이 깨지는 건 아니고 이제 4차 회담이 이렇게 이제 설전 끝에 끝나고 그다음에 5, 6, 7, 8, 9차가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답보 상태인 거네. 계속해서 수원 32호 33호 싸움하는 거야. 진전되지 않고 계속 그것만 계속 그걸로 그렇게 싸우고. 가는 거죠. 14년에. 그러다 또 74년 8월 15일 날 문세학 사건이 터지잖아요. 맞아. 그 74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회담에 장애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명백히 문세광 사건도 조작인 것인데 남측의 조작인 것인데 이런 사건들 만들므로써 남북 간의 회담은 진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다가 이제 한 10차까지 가다 결국 깨집니다. 회담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74년 2월 27일 날 그 장기영 남측위원회 그 부위원장 일방적인 모두 발언문이 있고 나서요. 그게 2월 27일이잖아요.
그때 이미 북쪽에서는 더 이상 남북 간의 회담은 할 수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4년 3월 25일 날 북측의 최고인민회의가 미 의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이 북미 회담을 하자는 서신이었었어요. 이제 저기 남한 쪽하고 남하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되니까 얘 빼고 하자. 도대체 쟤네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실제로 이제 그 서신 안에 그런 문구가 들어 있었다 그래요. 더 이상 남측과는 회담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지. 미국과 정식으로 담판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의회 간에 회담을 제의한 게 그 3월 24일이었어요. 네. 그 2월 27일 날 남북 그 부위원장 회의가 열리고 나서 한 달 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북측에서는 더 이상 남측에 대한 미련이 없었던 것 같고 버렸던 것 같고 미국과 담판을 지면서 북미 평화협정 국면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죠. 근데 결국 이제 미국도 그 북측의 제의를 받지 않으니까 받지 않죠.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제 남북 간에 무슨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서 이 분단 체제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무시한 거죠. 북측의 그 의회 간 회담 제의를. 그러다가 다시 또 북측에서는 남북 간의 회담을 하자고 다시 또 해요. 북측에서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박정희 정권도 그렇고 미국의 닉슨 정권도 그렇고 이 평화적인 회담을 할 의지가 없다 보니까 회담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남북 간의 회담은 좌초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 사과설이 남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런 일방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모종의 사건까지 조작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인데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 다음에 할 얘기가 이제 장기영 남측위원회 위원장 대리가 일방적으로 한 발언을 시작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이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몇 년 작년이죠. 2023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전에도 2021년과 2022년에도 있었는데 70년 남북 회담 자료가 공개가 됩니다. 그때 그것도 뭐 30년 동안 뭐 봉쇄됐다 그런 얘기겠죠. 건가요? 30년이 아니라 지금 이제 50년 만에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때 이제 이유락 정무부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공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유락 정무부장과 김일성 주석 간의 회담 내용은 공개가 되질 않고 그거 중요한 부분만 싹 또 박성철 이유락 정무부장이 평양 갔을 때 답방 형식으로 내려왔던 박성철 부주석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나눈 회담도 공개가 되질 않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박성철 부주석한테 1.1 회담 남북 평화적으로 뭐 한다고 그래놓고 당신네들 말이야 무슨 길려 내려고 해서 나 죽이려고 하고 이랬다는 얘기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김정필 씨가 이제 국회에 나가서 한 발언이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회담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70년대 회담 자료를 다 공개를 해요. 공개했는데 그것도 다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많이 빼먹고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회담마다 회담 그 진행된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분량이 나올 것인데 그 분량이 시간과 맞질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중간에 많이 빼먹고 공개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번 다음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지. 숨는 자가 범인이고. 숨는 자가 범인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